세상의 시작과 끝,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명을 잉태했다. 그리고 바다의 털을 잡아 도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을 위한 도약을 준비한다. 창조도시 포항, 세상의 시작. 이곳 바다에서 두 번째 항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바로 지금 더 넓은 곳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상북도 동남부의 동해안, 영일만과 형산강이 만나는 곳 포항. 포항은 무려 204km에 달하는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도시다. 그래서인지 포항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먼저 떠올린다. 최근 포항엔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다. 포항 장기반도 끝 호미곶. 매년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에 계절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부산에서 왔어요. 그냥 해안이 엄청 긴 게 신기해요. 끝없이 흐려지는 해안. 화진 해수욕장에서 시작해 길게 뻗은 동해안 자전거길. 빼어난 전경으로 주말이면 이곳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동호회 사람들에겐 인기 코스다. 포항 생전 처음 와가지고 이거를 봤는데요. 끝내주게 좋아요. 바다도 너무 좋고. 아니, 앞으로 우리 동호인들이 다니면 굉장히 선호하는 코스일 것 같아요. 이 동해안 라이딩 코스는 정말로 이 세계에서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포항이 북적이게 된 것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포항 KTX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항은 교통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들을 정도로 여건이 원활하지 못했다. 수도권은 물론 주변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댁이 어디세요? 수원이요. 아, 수원에서 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좀 안 오게 되셨던 것도 있었어요. 거리상 때문에, 예, 맞아요. 근데 KTX가 조금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네. 뭐 타고 오셨어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버스 그럼 좀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는? 한 4-5시간? 여기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지 뭐요. 편하고. 2시간 조금 걸리는데 아주 빨리 오면 좋지. 3시간 안 걸리죠. KTX 포항역 개통 1주년을 맞아 교통이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실제로 하루 평균 약 4,760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예상보다 1.46배 많은 결과다. 새마을호 같은 경우 기존에 한 5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KTX 개통하고 난 후에 KTX는 평균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최단 시간은 뭐 중간에 역 정차역이 좀 적은 거는 2시간 16분 만에도 이쪽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객들은 수도권을 뭐 일일 생활권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X를 개통하기 이전에 그동안 포항 시민들의 발휘되었던 옛 포항 역사. 이곳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폐쇄된 포항 도심철도의 폐철도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 동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구간별 사업이 완공되는 즉시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갑고도 아쉬운 사람들. 철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이 포항이 원래 공업 도시였는데 이게 숲길이 조성되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옛날에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되면 여기에 기차를 타고 많이 왔는 적이 있습니다. 열차 타고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도 오고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한 세기 동안 같은 장소를 지켜오며
묵묵히 포항의 변화를 함께한 옛 포항 역사. 1918년 11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이곳은 역사의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새로운 철도 시대를 맞이한 지금 포항은 변화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방 이전 수산업의 중심 도시였던 포항. 1960년대 이후 철강 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지탱했다. 당시 포항 경제의 놀라운 성장은 영일만의 기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포항 경제에도 빙하기가 찾아왔다. 2016년 경제 통계를 보면 생산 누계 실적은 6조 8,0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7월 기준 수출액 역시 15억 428만 달러, 전년 대비 28.5% 감소한 상황이다. 세계 산업 지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우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 철강 산업에 과잉 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철강 산업이 이 지역에서 성장이 그다지 전망이 밝지가 않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에는 그런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서 자신의 성장 방향을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 6월 개통된 울산 포항 고속도로. 이것은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포항의 첫 번째 준비다.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KTX 포항역이 개통함에 따라 대구와 포항의 이동거리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 역시 힘을 보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포항 영도 고속도로, 포항 삼척 철도 구간 공사까지 끝나면 동해안권의 내륙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것은 곧 교통의 오지였던 포항이 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게 된다는 말과 같다. 바다로 향하는 길 역시 준비 중이다. 경북 유일의 무역항이자 동해안 최북단의 컨테이너 항만인 포항 영일 신항만. 이곳 역시 물류기지와 관광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배후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영일만 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항만의 조기 건설, 그 항만 인프라 구축, 또 특화된 물동향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 배후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과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먼저 길이 8.11km의 방파제 공사는 물론 9.69km의 항만 배후도로가 준비되고 있다. 여기에 신포항역에서 영일만 항까지 인입철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 한국경제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강산업도시 포항시 철강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역시 지리적 조건, 임해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물류기지로서의 임해도시의 특성 때문이었죠. 역시 이것도 앞으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항로, 해로, 육로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발전 인프라인데요. 특히 이 해로는 그동안에 대외 수출 기지 역할도 했었고요. 또 향후에는 관광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 관광의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환동해권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환동해권이란 중국 동북 삼성구와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서해안, 한반도 동해안이 포함된 글로벌 경제 벨트를 말한다. 이 구역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26.3%를 담당할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리적인 여건상 영일 신항만이 환동해권 물류 거점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것을 계량화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수치로 환산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은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 창출로 얻어낼 수 있는 효과와 거기에다가 향후 북극항로 개척과 그리고 또 북방항로 개설 그리고 국제 마리나 루트 개발로 인한 효과는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일 신항만이 환동해권 물류 거점 기지로 유력한 지금
포항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유럽 최고의 물류 도시이자 물류 항구인 네덜란드의 두 번째 도시 로테르담. 매년 3만 척의 화물선이 오가는 유럽의 메인 포트로 유럽 주요 도시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곳이다. 지리적 이점과 특징을 살려 유럽 최고의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은 로테르담. 북해 해안 맞은편엔 영국, 국경 주변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유럽 주요 도시 중심에 위치한 이곳. 환동해권 중심 거점지를 준비하는 포항과 지리적으로 비슷한 조건을 가졌다. 이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볼 때 어떤 유럽 내륙과 그 다음에 세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관문의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포항도 사실상 유사한 그런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해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관문, 그리고 어떤 경북 그 산업 내륙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로테르담과 같은 그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면 물류 거점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로테르담은 항만 관련 산업으로 인해 9만 4천 명의 고용 창출을 만들어냈다. 이에 관한 부가가치액은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이라고 한다. 작은 하구의 어촌에서 지금은 유럽 최대의 물류 항구로 성장한 로테르담. 지난해 화물 처리량은 4,660억 톤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명실상부한 EU의 관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로테르담은 어떻게 유럽 최고의 물류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먼저 같은 것도 바꾸어 생각하는 그들의 색다른 발상이 첫 번째 이유다. 체험 도시를 찾는 이들은 항구에서 일반적인 선상 투어가 아닌 항만 투어를 경험하게 된다. 마스강을 따라 북해 입구까지의 40km에 걸쳐져 있는 로테르담 항의 아름다운 광경과 세계적인 항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화물 하역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수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항구다. Heel leuk. Ja, wij zijn fervente fotografen, vriend en ik. En nou, dit nemen we gewoon mee. We bouwen ook modellen. Dus een beetje foto's maken en modellen nabouwen. Wat vond u het mooiste van deze tour? De schepen die binnenkwamen. Ja. Denkt u dat u hier volgende keer weer terugkomt? Oh, ik kom zeker terug. Ja, ja, zeker. Wat vindt u van deze tour? Nou, het is heel indrukwekkend, erg interessant. Heel mooi, je weet. Het is het grootste in de wereld, dus het is... Ja, ik stel daar belang in. Ja. Wat vond u wat vond u het mooiste van deze? Oh, ik vind het, die grote kranen, die grote boten, die heb ik nog nooit gezien. Dus dat was heel interessant en indrukwekkend voor mij. 이들은 항만 투어를 통해 컨테이너 항만 시설과 바지선의 운행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통단지와 부두, 산업단지 등의 배후 시설 역시 관람이 가능하다. We started this boat tour because we wanted to show people from Holland and from abroad that what we are doing here. So that first we were showing them how we create new land. We started about 8 years ago, and first it was not by boat, but it was by a kind of truck, and then we changed that to the bus tour, and now we have for a couple of years also the boat to see. And we want to give people insight how important the port of Rotterdam is, not only for the Dutch, but also for Europe and for us all, that everybody has some influence or has something with the port, because everything we wear, we use daily is coming in by ship. 그렇다면 물류 기지로서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로테르담 항의 경쟁력은 20m 이상의 수심에서만 선박이 가능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 시설까지 갖췄다는 점이다. 세계 해운 시장이 초대형 선박으로 전환 배치되고 있는 지금, 이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로테르담 항은 새로운 공사에 돌입했다. 물동량이 앞으로 5,750만 톤에서 7,40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까지 약 29억 유로, 한화 약 4조 원 규모를 들여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로테르담 항만의 또 다른 경쟁력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렇게 운송되는 물류는 종합물류센터인 유통단지로 이동돼 육로를 통해 유럽 전 지역으로 운송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로테르담 항만청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Efficiënter je schepen kunt lossen en sneller de goederen naar het achterland kan vervoeren. Nieuwe media, nou ja, wat je dus hebt is, we gebruiken apps voor bedrijven, zodat ze precies kunnen volgen waar hun container staat. Dat is een nieuw medium dat we dan gebruiken. Maar het is ook zo dat 15 jaar geleden toen gebruikten werden nog met faxen en werden nog met papier gemeld wat er allemaal in de container zat. Dat is tegenwoordig allemaal, gaat het allemaal elektronisch. 로테르담 항은 저탄소 녹색 성장 항만인 그린포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8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것은 항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다. Een van de uitdagingen waar we voor staan is de komende tijd, de komende jaren waar we naartoe willen met de haven. Maar om dat ook binnen de haven al te stimuleren zijn we allerlei projecten aan het doen. Dus we zorgen voor alternatieve energiebronnen, windenergie heel veel, maar ook bijvoorbeeld stimulering van schone binnenvaart. Daardoor is de haven een stuk aantrekkelijker om in te verblijven voor zowel werknemers als voor de mensen die om de haven wonen. Maar het zorgt er ook voor dat we op lange termijn die haven kunnen blijven ontwikkelen, omdat je impact van je haven is kleiner, waardoor je ook in de toekomst kan zorgen dat het gebied niet op slot raakt als het ware. 로테르담의 항만 산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안에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 내 물류 전문가 대학원 과정을 개설, 미래 로테르담 항만을 이어갈 인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수업을 통해 전문적인 물류 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결과까지 낳고 있다. Wat denk je dat je later wil gaan doen met deze beradenstudies? Ja, ik hoop dat ik ergens een traineeship kan krijgen bij een havenbedrijf. En dan wel echt die kant op kan gaan. Ik hoop ook wel een tijdje naar het buitenland te kunnen. Want dat is ook wel denk ik een voordeel dat je in Rotterdam best wel wat expertise hebt op het gebied van de haven. En ik denk dat buitenlandse havenbedrijven of bedrijven die actief zijn in de haven daar ook wel op zitten te wachten. En dat je daardoor mogelijk is om naar het buitenland te gaan. En dat voor 1-2 jaartjes en dan weer lekker in Rotterdam aan de slag te gaan. 시내 곳곳엔 항만 산업을 영리하게 이용한 흔적이 가득하다. 마른 목골 입방체를 지지하는 육각의 콘크리트가 인상적인 이곳 큐브 하우스. 오래된 항구 재개발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길이 120m, 높이 40m에 달하는 마켓홀. 재래시장을 재건축한 이곳은 2014년 개장 이후 로테르담의 랜드마크가 됐다. 특히 안쪽을 가득 메운 실내 벽화 디자인, 과일, 꽃, 물고기 등 시장의 이미지를 담아 눈길을 끈다. 단순한 시장이었던 이곳을 이렇게 화려한 장소로 변화시킨 이유는 바로 물류 도시로서 외부의 방문객이 많은 상황을 10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물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개장 10개월 만에 6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켓홀 곳곳엔 새로운 시도들이 엿보인다. 우선 건물 양쪽 끝은 대형 유리벽을 설치해 실내에서도 자연광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투명한 유리 덕분에 실내외 안팎에서 양쪽을 감상할 수 있다.
zo mooi. Ja, echt heel mooi. Zo mooi geschilderd. En wij zaten net op een terrasje daarboven. En dan kon je het nog mooier zien. Dus dat was heel leuk. Ja. Regelmatig. En, ook niet alleen voor de gezellige, goede producten, maar ook voor de sfeer. Kleuren van de decoraties. Het is een ongedwongen sfeer en er komen een hele hoop mensen uit verschillende landen ook het bezoeken. European law, where it was more difficult for the outside market to sell products like meat or fish. So they used that as a reason. See, we need to build this market hall. There was a lot of space here. Another thing is that there was also an agenda to make more apartments in the city center. And this project could also bring more middle-class apartments and higher-end apartments into the city center.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도심도 커지고 주거단지 또한 필요하기 마련이다. 로테르담 역시 주거단지 조성을 서둘렀다. 우선 주변 시설들을 재정비했다. 과거 이곳은 항구와 가까운 특성으로 유흥업소가 즐비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단지와 함께 교육기관, 교통시설 등 부대시설이 조성됐다.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오랫동안 지속된 로테르담. 도시의 핵심 기능인 부두를 도심에서 밀어내면서 남쪽 해안 부두 지역의 정체와 소외가 극심해졌다. 이에 시작된 남측 항만지구 재개발. 도시를 관통하는 에라스무스 대교를 기점으로 높이 100m 이상의 고층 빌딩들을 연계해 도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 개발에 대한 의미를 되짚게 만든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바로 도심 한복판에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러허트싱엘 다리. 도시의 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곳이기도 하다. 다리 곳곳에 시민들의 이름과 메시지가 발견되는 이 다리의 프로젝트는 바로 I Make Rotterdam.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져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다. De gemeente is natuurlijk de belangrijkste planner eigenlijk. Die heeft de macht om dingen uit te voeren, maar die kan natuurlijk niks doen zonder dat de bevolking eigenlijk daarmee eens is. Maar voor dit soort projecten in de openbare ruimte met geld van de gemeenschap, voor de gemeenschap echt heel erg, zijn die mensen veel belangrijker nog.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에 필요한 매개물을 만들고 동력을 확보하는 일. 결국 미래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 결정한다는 뜻이다. 지속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짤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했느냐,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실행하고 또 그걸 평가하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도시의 미래를 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로테르담. 바다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자랑거리다. 그렇다면 포항 시민들에게 바다란 무엇일까? 그들에게 바다는 도전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간 후 포항 영일 신항만에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 바로 파도를 즐기는 서핑족들이 출연한 것이다. 사실 서핑 마니아에게 포항은 천혜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일 신항만에서 칠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파도 타기의 일품이라고 한다. 단지 파도가 좋아 포항을 선택한 사람들. 여기는 그러면 서핑을 좋아해서 여기. 네네네네. 좋아요. 7년. I've been here for 7 years, and it's beautiful, and I love it, and I'm by the ocean, so it's amazing. And anytime I can go surfing or swimming or paddleboard or anything,
just to be in the ocean. So that's why. Have you ever been another city, the Busan or another? I lived in Seoul for 4 years, and I've been to Busan. I've been all over Korea, but Pohang, best waves. 포항역이 신항만이 전국의 3대 포인트 중에 한 군데가 여기거든요. 양양, 제주도, 그리고 포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파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서핑의 메카로 어떻게 보면 포항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바다에서 새 시대의 길을 찾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바다에서 파도를 탄다. 포항에 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들른다는 죽도시장. 동해안 일대 최대의 어시장이다. 1970년대 초반 정식 시장으로 등록된 이곳은 1년 내내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분주하다. 다양하고 신선한 수산물로 유명한 이곳에 지난해부터 반가운 변화가 생겼다. 바닷물을 직접 공급받는 청정해수시설이 생겨 보다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취수한 바닷물이 여과기를 거쳐 2km의 관로를 따라 이렇게 시장에 전해진다. 송도 바닷가에서 이제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직수로 나와가지고 물 공급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화로차가 와가지고 물을 이제 직접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로차가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송도 바닷가에 물을 당겨가지고 펌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포항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선은 과메기다. 하지만 특별한 날 지역 주민들이 찾는 생선은 따로 있다. 바로 개복치다. 언뜻 보기엔 고래만큼 크고 아귀만큼 못생겼다.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 얘는 무슨 고기인지. 개복치. 예, 뭐라고? 개복치의 크기는 평균 4m가량이나 될 만큼 엄청나다. 포항에 뭐 대수사, 결혼식이나 상가집 이런 데는 이게 없으면 뭐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잔치 못했다 그러고 상가집에 가가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저 집에 거지다 이러고 이게 조금 비싸니까. 이게 있어야 좀 잔치가 예의가. 잔치 잘했다는 소리 많이 한다. 경북 지방, 특히 포항 경조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개복치. 부위별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일단은 끓는 물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나 삶아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 가요. 투명해질 때까지. 묵처럼 생긴 뱃살은 회무침으로 인기가 좋다. 이거 다 익은 거고 너무 투명하게. 머리 부분은 찜으로 요리되는데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사와가지고 이걸 우리 할머니가 사온 거 우리 엄마가 삶아가 그걸 식혀가지고 이걸 식초장 이 식초장하고 궁을 맞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나는 항상 먹거든. 내가 80대 하겠는데 나 정리해요. 힘이 좋아요.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하는 그 맛. 부치도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맛이 좀 어떠세요? 좋아. 어떤 맛인데요? 깨복지 맛이죠. 깨복치 맛이 어떤 맛인데요? 안 먹으면 맛없고 먹으면 맛있고요. 세 분은 포항 분이세요? 대구에서 이사 왔어. 30년 가까이 죽도시장에서 개복치와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바다는 인생 그 자체다. 이 개복치하고 더불어 살았고 이 개복치 덕분에 우리 두 딸 개복치가 우리 딸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내가 키운 게 아니고 나는 개복치를 장만이다. 이 손이 이렇게 됐어. 관절이 와가지고 전혀 후회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이 포항 죽도시장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준 곳이고 죽도시장이 그렇게 나를 키워줬어요.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포항.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유럽의 물류 허브 로테르담과 같이 자동화된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으로 물류 기지로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 곳곳을 항구와 연계시킨 창조적인 발상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한 의지와 열정임이 틀림없다.